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음, 미스트롯2에 대한 그 심사 불공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상규명 민원을 제출해서 진상규명위원회의 그 민원에 대한 판단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상규명에 대한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새 총리에게 그 진상규명위원회 아마 판단에 불만을 갖고 다시 총리실에다가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판단에 대해서 다시 좀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안진용이라는 연예부 기자 유튜브를 우연히 보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미 판단이 나온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또다시 2차 문제 제기를 제기하고 있는지. 물론 안 기자님께서는 그냥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팩트 중심으로 방송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안진용 기자님 유튜브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으로 제가 1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됐습니다. 앞으로 정직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용 그 기자가 한 유튜버를 참고를 해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정을 받아들여서 한 달 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미 4월 달인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방송규정에 대한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4차례 정도 TV조선 측에 그 해명을 받고 또 질문을 해서 그걸 답을 받고, 그래서 4차례 정도 2월 5일, 2월 23일, 3월 23일, 4월 2일 이렇게 4차례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았고, 서면 자료도 3회 이상 받아서 서면서 답변, 그러니까 TV조선으로부터 소명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결론을 이미 냈습니다. 즉 어떠한 진정 내용이 있냐면, 내정자가 미리 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이제 문제 주장이었고, 그리고 곡을 선정하는데 제작진들이 너무 참여가 심해서 마음대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미성년자 권익보호에 소홀했다. 이 3가지가 진정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내정자 미리 선정 확정에 대한 것은 이것을 확인할 만한 그러한 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증거는 없었다. 또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황우림 씨의 이탈 부분도 이제 문제를 같이 제기를 했었는데, 황우림 씨가 이탈이 그 트롯 오디션 현장에서 있었다. 그 이탈 현장은 알면서도 그거의 기준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다. 그러니까 황우림 씨가 탈락하고 안 하고는 이미 마스터들이 현장에서 이탈을 한 사실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 다만 방송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 이탈을 보정을 한 것은 본인이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방송의 질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결국 탑7에서 황우림은 탈락했다. 그러니까 무대의 완성도를 위해서 방송사에서
그렇게 보정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또 답변이 나왔고요. 선곡을 제작진이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방송 제작진 콘텐츠 선곡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송법 제4조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것을 제한할 그런 권한이 없다. 즉 제작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서 이거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대응을 한 것 같다. 그래서 행정 지도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방송사로서는 이러한 이제 주의나 경고 이런 걸 받으면, 법적 어떤 제재를 받으면은 굉장히 방송사로서는 큰 영향을 받죠. 왜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3년마다 방송 허가를 받아야 방송을 할 수 있지,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가 중지되면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시청자들이나 팬들은 불만이 있는 거죠. 이런 판단이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불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지금도 계속 제 댓글에도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셔요. 불공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한 거 가질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불평불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관한 법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이 났으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저는 이 사회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만은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걸 일일이 사람들이 부정을 하면 사회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또 탑세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미 문제가 없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탑세븐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면 이거는 이들에게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안준영 PD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런 문제 제기는 또 아주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사실 프로듀스 101도 이러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 안준영 PD가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있었다는 거죠. 2년을 받을 정도면 중형입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징역 2년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큰 중형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트롯 오디션에 대한 그 문화를 바로 잡아가는데 원어원 진상규명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적 제재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은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나왔음에도 또다시 국무총리실에 2차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미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뭐 지금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얼마나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으니까 세밀히 면밀하게 조사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저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TV조선의 이 트롯 오디션이 너무 성공을 이루니까,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배 아픈 심리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진용 연예 기자를 제가 평상시에 조금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오버하지 않고 팩트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연예 기사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진용 기자님의 유튜브를 인용해서 저 나름대로 왜 이런 일이, 현직 기자니까 저 같은 논평은 할 수 없고 팩트만 전달하니까 저는 거기에 제 나름대로 제 의견을 한번 붙여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